어닝 시즌을 맞아서 증권사들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같이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증시 화랑 덕분에 호조세를 보였지만 4분기 들어서는 급감한 모습인데요. 증권사들은 이에 ROE 개선과 해외 시장으로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경제팀의 송현주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기자. 먼저 주요 증권사들의 실적부터 점검을 좀 해보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요 증권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성적표와는 달리 이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봤을 때 실적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초대형 IB 위주로 살펴보면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2.2% 감소한 269억 원에 그쳤습니다.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경우 전년보다 각각 82.7%, 39%나 줄어든 수치를 보였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도 악화된 업황 속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여왔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증권가에 몰아닥친 실적 한파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투증권의 4분기 순이익도 874억 원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 28.9%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초대형 IB사의 4분기 실적도 기상도는 흐름이었지만 메리츠 종금 실적만은 예외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1,142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도 4,338억 원을 달성하며 연간 사상 최대 실적도 재경신했습니다. 네, 이처럼 4분기 들어서 실적이 급감한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증권사들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호조를 기록해왔지만 하반기 들어 증시 침체로 실적 우려가 계속되면서 실적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주가 연계증권인 ELS 등 트레이딩 부문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4분기에 시장 자체가 주식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관련 자산들의 평가 손실 부분도 반영이 될 걸로 봤어요. 이미 이제 4분기에 이미 프리뷰 시즌에서 이익 추정치들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거를 추가적으로 더 부진하게 나온 회사들 보면 트레이딩 손익 쪽에서 한국은 손상 인식한 게 있었고 NH는 이제 ELS 운용 쪽이 좀 안 좋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좀 더 부진하게 나왔다라고. 보통 증권사 실적이 연말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지난해 상반기 거래대금 증가로 대부분 증권사들이 사상 최대 분기 성적을 내면서 상승세를 탔던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실적 호조 흐름이 막판까지 이어졌다면 연간으로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한 곳들이 무더기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조금은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4분기처럼 평가 손실 크게 반영했던 부분들은 1분기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의 수익성 회복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좀 꾸준하게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를 타개할 만한 그러니까 증권사들만의 어떻게 보면은 사업 계획 돌파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증권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쌓여 있는데요. 네. 먼저 자기 자본 수익률인 ROE를 높이기 위해 해외 시장 성과 창출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대형 증권사 중에서도 ROE, 즉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은 편으로 꼽힙니다.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6.5%로 업계 10위권에 그쳤는데요. 최근 부진한 트레이딩 및 자기 자본인 PI의 투자 실적 개선도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오는 2020년까지 자기 자본을 10조 원대로 늘리고 ROE 10% 달성을 목표로 둔 만큼 목표대로만 진행되면 영업이익 1조 원 클럽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시장 성과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자기 자본 8조 2천억 원 중 업계 최대 규모인 2조 7천억 원을 해외 시장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외 법인 ROE는 3%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은 힘들어 보입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에도 지난해 상위사가 IB에서 큰 재미를 본 것과는 달리 역선장을 했습니다. 특히 정영채 사장이 IB 전문가 출신임을 감안했을 때 아쉬운 실적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실적 개선을 위해 NH투자증권은 올해에는 IPO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장이 미뤄진 현대오일뱅크나 교보생명 등 IPO 대어로 꼽히는 기업들의 상장 주관사를 맡아 부진을 만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국투자증권의 경우를 봤을 때 자기자본 이익률이 지난해에는 11.2%로 초대형 IB 증권사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이 감소한 만큼 국내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계열사 및 본부 간 시너지를 일상화하고 가용 자원을 최적화하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출범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성공적 안착과 홍콩 및 베트남 현지 법인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4분기에 증권사 실적이 감소한 것은 한두 증권사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죠. 전반적으로 시장 업황이 이제 하반기 들면서부터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작년에 키스웨트 증자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현지법이 출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해오고 있는 부분이죠. 네, 증권사들이 올해는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